카페. 어머님은 좀 괜찮으시대? 수술할 때 내가 가봤어야 했는데 하필 출장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그래도 수술하고 좀 나아지셨어. 그래도 경과를 쭉 지켜봐야 한다네. 엄마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바로 수술실 들어가는데 혹시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하던지. 내가 옆에 있어야 했는데 미안해. 혼자서 많이 놀랐겠다. 아니야. 오빠도 일 바쁜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전화 간간히 걸어줘서 고마웠어. 의지할 데가 오빠밖에 없더라.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들 사이잖아. 근데 오빠 급하게 수술비에 치료비 마련하는 바람에 우리 예전에 말했던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할 것 같네. 엄마 일도 그렇고 이 김에 결혼을 좀 미룰까? 결혼을 미루자고? 얼마나? 글쎄, 몇 달은 미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겠고 간병인도 구하고 하다 보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깨질 것 같아서.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냥 하자. 애초에 돈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데 겨우 돈 좀 모자르다고 결혼 미루고 싶진 않아. 그리고 결혼식이 어차피 6개월 후니까 그 사이에 어머니도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의사도 이제 회복만 잘하면 건강 찾을 수 있다고 그랬다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 자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 당장 신혼집도 못 구했잖아. 요새 집값 많이 올랐대서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내가 괜찮은 집 안 그래도 봐뒀거든. 돈수도 이미 다 마련했고. 그러니까 넌 몸만 와도 돼. 어? 언제 그걸 다 준비했어? 그런 말 없었잖아. 너 어머니 때문에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이거라도 내가 해놔야지. 그래 너도 맘 편히 어머니 간호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할 거 아니야? 내가 웬만한 건 다 준비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자가 이 정도 능력은 돼야지. 안 그래? 정말? 고마워, 오빠. 근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오빠나 나나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월급이 내가 더 많잖아. 그리고 옛날엔 집이며 혼수며 남자들이 다 해왔잖아. 여자들은 몸만 오고. 예전부터 난 그러고 싶었거든. 솔직히 네가 혼인자금 반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내심 아쉬웠어. 그래도 네 의견 무시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진행한 건데 이런 기회가 온다니 나야 땡큐지. 나 하나도 부담 안 되고 우리 엄마도 분명 그러라고 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넌 그냥 어머니 잘 간호해드리는 거에만 집중해. 어머님이 얼른 기운을 차려야 결혼식에 오시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고마워, 오빠. 이렇게 신경 써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살면서 갚을게. 정말 고마워. 갚긴. 너랑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엄마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던데. 당연히 좋지. 정식으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상견례 때만 뵙고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 나도 어머님이랑 말도 잘 못 해봤는데 뭘. 이제 바쁜 일도 끝났으니까 병문안 자주 가야지.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같이 가자. 신혼집이랑 혼수도 그때 보여줄게. 집이 그 근처에 있나 봐. 그리고 혼수를 벌써 사둔 거야?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으니까. 자세한 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응, 알았어. 다음 날 병원. 퇴근하면 그냥 집 가서 쉬지. 뭘 이렇게 매번 와. 간병인 아주머니도 있는데. 집 가면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뭘. 엄마 걱정되기도 하고.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건강검진을 매년 그렇게 꼬박꼬박 하는데도 뇌출혈이라니.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간병인 아주머니 말 들어보니까 뇌출혈로 갑자기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나 정도면 일찍 발견한 거라고. 이제 수술도 잘 끝났으니 회복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엄마 갑자기 쓰러지는데 얼마나 놀랐다고. 그래도 아주머니 말대로 이만하면 다행이다. 괜히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더 정신없게 만들었으니. 정서방도 많이 놀랐겠어. 안 그래도 전화 왔더라고. 하필 3박 4일 출장이 잡혀서 바로 못 간다고.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 곧 병문안 온다고 하더라. 엉그렇게 무슨 병문안을 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태어나고 보자고 그래.
엄마 수술 받는 날에 옆에 못 있어줬다고 많이 미안해하는 눈치더라고.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병난 정도 놀 수 있지. 그래도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근데 수술비랑 치료비 다 네 돈으로 했다며. 결혼 준비하느라 빠듯할 텐데 엄마가 면목이 없다. 진작 보험을 들어놨으면 부담이 적었을 텐데. 엄마가 아픈데 딸이 치료비 내는 건 당연하지. 잘 해결됐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글쎄 오빠가 신혼집을 미리 구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언제는 비용 반반 내서 한다며. 요즘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니라 혼자 준비 못할 텐데. 사돈이 좀 도와주셨나? 일단 자세한 건 주말에 가봐야 알 것 같아. 어쨌든 다 준비해 놨으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더라고. 엄마 건강만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네. 아유,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래도 잘 얘기해보고 필요한 돈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어떻게든 대줄 테니까. 딸내미 결혼하는데 한 푼도 못 보태게 해서 얼마나 서운했는데. 남들은 어떻게든 부모한테 몇 푼이라도 받아보려고 한다던데 왜 너는 부모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 엄마가 그렇게 못 믿어워? 아이, 그런 거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이때까지 혼자서 나 키웠는데 결혼까지 엄마한테 부담 안겨주고 싶진 않아. 엄마도 노후 자금 필요할 테고. 그러니까 괜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 알았지? 너도 참. 그래, 알았어. 그래도 도움 필요하면 꼭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알았어, 엄마. 3일 후 시댁.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면서. 너야말로 마음고생이 심했지.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셨지? 네, 이제 건강 회복하셨어요. 2주 정도 있으면 퇴원도 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 혼자서 고생 많았다. 우리 혁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그때 출장 일정이 잡혀선. 암튼 고생 많았어. 환자도 힘들지만 옆에 지켜보고 있는 가족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잖아. 그래서 기운 보충하려고 한우갈비 있으니까 많이 먹으렴. 감사해요, 어머니. 아, 음식이 다 맛있어 보여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진짜 잘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슬슬 요리도 배워야 하는데. 그거야 차츰 배워나가면 되는 거지. 내가 많이 알려주마. 네, 어머니께 종종 여쭤볼게요. 아, 밥 먹기 전에 방부터 구경하렴. 급하게 꾸미긴 했는데 그래도 신혼 냄새는 폴폴 나더라. 네? 그게 무슨... 여기가 우리 방이야. 일부러 엄마가 너 온다고 핑크색 벽지로 도배 다시 해줬잖아. 침대도 새로 샀고. 솔직히 내가 쓰던 침대도 큰 사이즈라 그냥 그거 쓸까 했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헌 침대 쓰면 기분이 안 나지 않겠냐고 엄마가 새로 사줬어. 화장대도 있고 괜찮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우리가 지낼 곳이라고? 오빠가 그때 신혼집 샀다고 했잖아. 그건 어쩌고 왜 어머니 댁에서 신혼살림을 꾸려? 내가 언제 신혼집을 샀다고 했어. 구했다고 했지. 요새 아파트 전세만 해도 2, 3억이 기본인데 이제 회사 들어간 지 3년 된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 그래도 이 집 우리 엄마 명의로 된 작아요. 평수도 꽤 넓고 우리 회사랑도 가깝잖아. 신혼집으론 딱이지. 그래. 돈도 없는데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게 낫지. 그리고 옛날엔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기본이었어. 아니, 그래도 말도 없이 어머니 집에 신혼방을 꾸미면 어떡해. 난 당연히 집을 구했을 줄 알았어. 네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 솔직히 그리고 이게 훨씬 경제적인 거야. 예전처럼 서로 돈 반반씩 대서 신혼집 마련하려고 해도 대출은 무조건 껴야 전셋집은 얻을 텐데 그럼 평생을 빚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엄마 집에서 살면 대출도 안 받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돈이 엄청 절약되는 거라고. 그래. 솔직히 나도 큰맘 먹고 들어와 살라고 한 거야. 나라고 뭐 너네들이 있으면 편하겠니? 그래도 너네들 사정 생각해서 나도 배려한 거다. 그렇고 공짜로 내 집에 빌붙는 건 서로 불편할 테니까 내가 간단히 지켜줬으면 좋겠는 거 몇 개 적어놨거든. 수빈이 네가 해야 할 몫이니까 너한테 주마. 한번 읽어봐라.
제가 해야 할 몫이요? 1번. 며느리는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시어머니 밥상을 차린다. 밥, 반찬, 국 등은 그날 새로 해야 한다. 2번. 며느리는 퇴근하고 난 뒤 집안 청소와 저녁 식사를 차린다. 설거지까지 전부 며느리가 한다. 3번. 며느리는 월급을 받으면 절반을 시어머니 생활비로 드린다. 4번. 며느리는 주말에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들이나 쇼핑을 간다. 5번. 시어머니가 필요로 할 때 며느리는 언제든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게 다 뭐예요? 저보고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라고 줬지 하지 말라고 줬겠니? 그래도 그 정도면 너한테도 이득일 텐데. 월급 절반이라고 해봤자 100에서 150만 원 사이일 테고 그 정도 금액 내고 이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거면 좋은 조건 아니니? 공과금 그런 것도 내가 낼 거니 더 이상의 비용 부담도 없고 나머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인데 뭘 그렇게 놀라니? 그러니까 엄마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난 엄마가 종이에 적어놨대서 괜히 쫄았잖아. 별거 아니더라도 서류로 남겨놓는 게 뒷말도 안 나오고 좋지. 요새 젊은 애들은 어떻게든 손에 안 보려고 가진 수를 다 쓴다고 하잖니. 그러니 계약서처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빈이 너도 동의하지? 그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나 때는 말이다. 시집살이를 얼마나 고되게 했는지. 내가 그때 고생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이런 거 안 시키겠다고. 이제야 그걸 실현할 날이 오는구나. 역시 우리 엄마야. 남들 같으면 당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할 텐데 엄마는 역시 마음이 넓다니까. 뭐해? 엄마한테 고맙다는 소리 안 해? 신혼집이랑 혼수 다 구해놨다고 큰소리 뻥뻥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지켜가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줄 알았으면 나도 무슨 방법이라도 찾았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통보하듯이 말할 수가 있어? 얘가 남편한테 태도가 그게 뭐니? 자고로 말이다.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태어난 존재야. 게다가 너보다 나이도 3살이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버릇없이 얘기할 수 있어? 남편이 그러자고 하면 그래야지. 아니면 돈이라도 두둑이 챙겨오던가.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따지고 있어.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결혼하면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더군다나 넌 돈도 없잖아. 그러니 돈 있는 나한테 무조건 맞춰야지. 안 그래? 평소에 돈을 그렇게 아끼다가 신혼집이랑 혼수 다 마련했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역시 이런 수작이었구나. 더 할 말도 없다. 갈게. 뭐? 간다고? 온다고 밥까지 손수 차려놨는데 그냥 간다고?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걸 봤나? 적어도 설거지 정도는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본 며느리 된다는 애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어쩌잔 거야? 어? 밥도 안 먹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할 필요는 없죠. 그만 가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어휴, 저런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직후 시모집 앞. 너 거기 안 써?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뭐 하는 짓거리라니? 나야말로 그렇게 묻고 싶은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나보고 시집살이라라니.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우리 엄마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시집살이 한다고 해서 너한테 막 뭐라 하지도 않을 거라고. 아까 말한 수칙들만 잘만 지켜도 너도 편할걸. 그리고 우리 엄마 집 좋잖아. 우리 힘으론 그런 아파트 살려면 한 15년은 뼈 빠지게 일만 해야 할걸.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엄마 죽으면 어차피 이 집이 내 소유가 될 텐데 미리 앞당기는 것도 괜찮잖아. 같이 살면 엄마가 나한테 아예 집을 넘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 저번에 같이 얘기하니까 너가 며느리 노릇만 잘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이런 고급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괜히 대출 껴서 집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네 말은 나 이용해서 집을 가로채겠다 이 말이네?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어차피 이 집은 내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집을 해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네 또래 남자애들 좀 봐. 죄다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도 얼마 없고
신혼집은커녕 혼수도 부모 도움 없이 못 사는 애들 많을걸. 근데 나 보라고. 난 이 번듯한 집에 혼수까지 꽉꽉 채워서 왔잖아. 그럼 좀 감지덕지하고 어머니 정도 모시는 게 맞지. 우리 엄마가 뭐 엄청난 걸 바란 것도 아니잖아.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집안일하는 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네 엄마 집이 어떻게 네가 준비해 온 게 돼? 그래, 네 말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평소에 재테크도 제대로 못하는 네가 무슨 신혼집을 구해온다고. 말은 바로 하지. 그런 닌 뭐 있어? 당장 엄마 치료비 내야 한다고 혼인 자금도 다 써버렸지. 그렇다고 엄마가 부자한 것도 아니지. 결혼 준비 안 된 건 너야. 근데도 내가 결혼해주겠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나이 이제 30인데 30 넘으면 남자들이 결혼 상대로 거들떠도 안 보는 건 알지? 나 같은 남자 구하기 어렵다는 것만 알아도 그걸 알면 너 이렇게 못해. 알아? 아, 이제껏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지? 난 현실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집 가서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따위로 행동한 게 맞는지 말이야. 그날 저녁, 집. 어쩜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그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진 몰랐네. 아무리 그래도 돈 없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아. 어디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다음 날 전화. 연락 계속 안 받더니 이제 전화를 해. 무슨 일이야? 내가 어제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역시 오빠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오빠 말이 맞아. 내가 돈도 없는데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 계약서까지 써온 거 보면 공과사는 분명히 하시는 분 같고. 그치? 너도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조건인 줄 알겠지? 내가 어제는 놀라서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오빠 말이 다 맞더라고.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뭐, 우리 엄마야 맨날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 상관없긴 하지. 근데 우리 엄마 기분 많이 상한 것 같더라. 솔직히 엄마 입장도 이해되지. 큰맘 먹고 집 빌려준 건데 너가 고마움도 모르고 나한테 시비나 걸었잖아. 솔직히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막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엄마한테 잘해. 알았지? 알았어. 당연히 그래야지. 어머니 저번에 회 좋아하신다고 하셨지? 내가 괜찮은 횟집 하나 아는데 거기서 대접해드리고 싶네. 내일 식사하는 거 어때? 그런 데가 있었어? 뭐 좋지. 우리 엄마 근데 고급 입맛인데 괜찮아? 너 돈 없잖아.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정도 돈은 있지. 내가 식당 위치 보내줄게. 내일 시간 맞춰서 거기로 와. 알았어? 그럼 그때 봐. 다음 날 일식집. 어머니 오셨어요? 그제는 제가 너무 실례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집 오니까 제가 얼마나 실례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뭐 대충 네가 미안해하고 있던 건 혁재 통해서 잘 들었다. 솔직히 맨몸으로 오겠다는 며느리 받아준 것도 나로선 쉽지 않았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따지기만 하는 기센 며느린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았거든. 이 결혼 어프라고 하려다가 혁재가 사정을 하길래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거다. 앞으로는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럼요. 다시는 그럴 일 없죠. 그럼 내가 어제 건넨 계약서대로 하는 거냐? 솔직히 내가 과하게 바란 것도 아니잖니. 내 집에 얹혀 살면 그 정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럼 엄마. 수빈이도 그게 맞다고 했어. 어제 통화로 그랬다니까. 그치? 그치? 어머니 명의집인데 얹혀 사는 거면 어머니 맘대로 하는 게 맞지. 난 그저 어머니랑 따로 살 줄 모르다가 갑자기 알게 돼서 당황한 것뿐이야. 그러다가 말이 심하게 나온 거고. 어머니, 다시 한번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았다니 다행이구나. 근데 이 집 회가 튼실하니 참 맛있구나. 건물도 참 깔끔하니 좋고. 그러게. 나랑 데이트할 땐 이런 고급 식당 한 번도 온 적 없으면서 여기는 어떻게 알아? 여기서 회식이라도 했어? 아, 회식한 건 아니고 엄마 단골집이거든. 그게 아니더라도 자주 들르는 곳이기도 하고. 사돈도 참 가만 보면 사치스러운 데가 있다.
아니 딸 혼인자금도 못 대주는 주제에 무슨 이런 고급 일식집을 온다고. 너도 설마 그러는 건 아니지? 여자가 사치 부리면 못 써. 그게 바로 집안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야. 우리 수빈이는 안 그래.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서 제일 돈 개념이 있는 애라고. 돈 개념이 있는 애가 혼인자금을 한 푼도 안 해와? 아이, 그건 다 사정이 있었잖아. 덕분에 엄마도 수발들 며느리 생기고 얼마나 좋아. 이제 엄마 손에 물 묻힐 일 없다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 누가 맨몸으로 시집을 온다니. 그래도 이렇게 밥 산다고 고급 일식집에 데려왔잖아. 노력이 가상하니까 엄마가 좀 봐줘. 그래요 어머니 좀 봐주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시키시고요. 그럼 방어 좀 더 시켜봐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네. 네 그럴게요. 사장님 여기 방어 좀 주세요. 네. 자주 좀 오시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사장님은 몸 괜찮으시고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괜찮으세요. 엄마도 입버릇처럼 여기 초밥 먹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왜 웃어? 아니, 그냥 장모님이 사장님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는 게 웃겨서. 사장님, 그거 다른 호칭도 있잖아요. 뭐 그냥 손님이라 불러도 되고. 정 그러면 어머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사장도 아닌 사람한테 사장이라 부르는 것도 실례예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격지심이 들겠어요. 그치. 호칭은 정확히 해야지. 제가 실례했군요. 그럼 건물주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게 더 정확한 말이니까요. 뭐라고요? 건물주요? 아니, 갑자기 건물주가 왜 나와요? 그러게. 호칭 정확하게 부르라니까 더 이상하게 부르고 있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뭐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손님들인 것 같은데요. 건물주님을 건물주님이라고 부르지 뭐라 부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장모님이 건물주란 말이야? 아니지. 지금 사장님이 장난치는 거지. 당연히 장난이겠지. 무슨 건물주가 아무데 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이라뇨. 저희 엄마 여기 건물주 맞는데요? 뭐? 아니, 8층짜리 건물이 장모님 소유라고? 여태껏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왜 딸 결혼 자금에 한 푼도 못 낸대? 그것도 모자라서 딸한테 치료비까지 내게 하고. 너 이런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어른 놀리면 못 써. 왜? 너도 니네 엄마 집이 우리 신혼집이라고 말 안 했잖아. 그리고 난 당신 아들이랑 달라서 우리 엄마 재산이 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당신 아들이 그러더라고. 어차피 당신 죽으면 당신 아파트가 자기 거라고. 어찌나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자랑을 하던지. 어쨌든 이 건물이 장모님 소유란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거면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니? 여기 월세는 얼마씩 받냐? 한 달에 대체 얼마를 챙기는 거야? 사돈도 그렇다. 상견 낼 때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숨겼다니? 내가 괜한 오해를 했지 않니? 이야, 그럼 우리 아들 건물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는 잘 골랐다니까. 엄마, 내가 뭘 했어? 수빈이 쟤 뭔가 부티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네. 일단 이거나 받아. 그게 뭐니? 근데 너 왜 아까부터 버릇없이 반말을 해? 아무리 건물주 딸내미라 그래도 태도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지. 계약서 아니야? 이게 무슨 계약서야? 니네 엄마도 계약서 들이밀었잖아. 내가 네 엄마 집에서 산다는 조건으로. 그러니 너도 사인해야지. 내 엄마가 건물주인데. 안 그래? 참나 기가 막혀갖군. 한번 읽어나 봐라. 뭐라 써있나 나도 궁금하네. 1번. 정혁재는 혼인 후 장모님 건물 전체를 매일 아침마다 청소한다. 물론 화장실까지 포함한다. 2번. 정혁재는 혼인 후 장모님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차려준다. 물론 식사 때마다 반찬과 국은 겹치지 않아야 한다. 3번. 정혁재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장모님에게 드려야 한다. 4번. 정혁재는 장모님과 와이프가 하라는 건 노예처럼 다 해야 한다. 5번. 위 조항을 어길 시
바로 돈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난다. 이게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이딴 말도 안 되는 걸 하라는 거야? 어? 말이 안 될 건 뭐지? 당신도 내가 당신 집에서 산다는 이유로 날 노예 부리듯 써먹으려고 했잖아.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지. 당신 아들이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떵떵거릴 수 있는 게 당신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잖아. 그러니 나도 내 엄마가 건물주니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건물주 딸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이랑 당신 아들의 논리대로라면 공짜로 건물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당신들 같은 거지들한테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뭐? 그러니까 너 지금 장모님이 건물 갖고 있단 걸로 날 노예로 쓰겠다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꼴은 못 보지. 이딴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집어치워. 진작 집어치우려고 했지. 그럼 당신이 준 이 계약서도 집어치워야겠네. 야, 그걸 왜 찢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직접 쓴 건데. 이 계약서도 내가 직접 쓴 거야. 그리고 아줌마, 당신 아들만 귀하게 자란 게 아니라 나도 귀하게 자랐어. 근데 일을 어쩌나. 귀하게 키운 아들이 당신 재산만 노리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고이고이 키운 귀한 아들이니까 직접 혼을 내진 못하겠네. 그래서 내가 대신해줄게. 야, 너 지금 내 싸대기 때리냐? 이게? 어디서 우리 아들 뺨을 때려? 네가 뭔데? 네가 건물주 딸이면 다야? 건물주 딸이면 다지.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가진 거 가지고도 이렇게 생색 부리는데 나르고 못할 게 뭐야? 이제 나도 할 말 다 했으니까 내 엄마 건물에서 당장 꺼져. 이게... 그래, 우리라고 뭐 돈에 환장한 줄 알아? 네 같은 며느리 나도 싫다. 혁재야, 얼른 가자. 너 두고 봐. 분명 나 같은 남자 놓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글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손님,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아니, 무슨 계산이에요? 계산님이 된 거 아니에요? 두 분 건 계산이 안 됐거든요. 합해서 100만 원이에요. 뭐야? 100만 원이요? 아니 무슨 밥값이 그렇게 비싸요? 저희가 고급 식당이라서요. 얼른 계산해 주세요. 저희도 마감해야 하거든요. 기가 막혀. 아니, 먹은 것도 얼마 없는데 무슨 100만 원이나 나와? 치사하게 그냥 가냐? 엄마가 계산해. 나 돈 없어. 뭐? 넌 엄마한테 이딴 일을 당하게 해놓고 밥값까지 계산을 한 말이 나와? 돈이 없는데 어떡해. 당장 이번 달 카드값만 해도 빠듯하단 말이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당연히 엄마 때문이지. 엄마가 그 이상한 계약서만 안 들이밀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그럼 내가 건물주 사위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이 자식이 언제 며느리가 내 수발 다 들어줄 거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너는 여태까지 네 결혼할 여자가 건물주 딸이란 걸 몰랐던 게 말이 돼?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작정하고 숨기는데 별 수 있어. 암튼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고. 아예 어쩐지 장모님이 돈도 안 버는 것 같은데 할 건 다 하고 살아서 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했는데 그때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얘 제일 중요한데 그걸 놓치면 어떡해? 저기요, 손님들. 일단 계산부터 하고 싸우시죠. 저희도 마감해야 해서요. 아유, 이 아줌마가 성질이 왜 이렇게 급해? 일단 이걸로 계산해요. 네, 계산 다 됐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괜히 돈만 낭비했네. 내가 다신 여기 오나 봐라. 네, 다신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손님들 안 받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손님 가래서 받겠다는 거야? 어차피 사장님 따님 아니었으면 올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뭘. 아이 엄마 일단 가. 여기서 말씨름해봤자 뭐해. 조심히 들어가세요. 기가 막혀서. 일주일 후 엄마 건물 앞. 이번에 계약하기로 한 업체 사무실이 이 건물이었어요? 네, 이 건물 와봤나 봐요. 저번에 볼 일이 있어서. 이 건물 진짜 비싼 거 알아요? 외관부터 다르긴 한데
여기 주변에 신도시 개발된다고 해서 가격이 더 뛰었대요. 지금 한 30억은 한다고 하던데. 30억이요? 이 건물 하나가? 네. 진짜 여기 건물주는 앉아서 돈을 얼마를 버는 거야. 부러워 죽겠네. 건물주한테 결혼 안 한 딸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꼬시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이 집 사위만 돼도 인생 성공한 거지. 근데 뭐 이 정도 건물 갖고 있는 재력이면 분명 눈 높을 테니까. 이 건물이 그렇게 비싼 데라고? 그날 저녁 전화. 무슨 일이야?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라더니? 저기 수빈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원래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화도 잘 안 받는 너가 아무래도 만나주진 않을 것 같아서. 하도 전화해서 짜증나서 받은 거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도 너한테 되게 신뢰했고, 며느리가 무슨 일꾼도 아니고, 나도 엄마가 계약서 준비해뒀을지는 상상도 못했다니까. 미리 알았으면 말려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결혼 준비하면 안 될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다 곧 결혼하는 줄 알 텐데 이제 와서 파혼했다고 하기에도 그렇잖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장모님한테도 진짜 아들 노릇 톡톡히 할 거고, 그리고 신혼집도 내가 어떻게든 따로 구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라. 그딴 개소리 하려고 전화했니?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해오나 궁금했는데 너무 뻔하다 뻔해. 너가 저번에 그랬지? 네가 나한테 과분하다고. 조건으로 따지면 네가 훨씬 낫다고. 너나 나나 비슷한 중소기업 다니는데 네가 엄마가 아파트 갖고 있단 것만으로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이를 어쩌나? 우리 엄만 건물을 갖고 있어서 아파트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매달 돈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도 그렇잖아. 고작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네 엄마는 매달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 뭐 건물값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수준이 너무 차이 난다 이거야.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 조건이 이렇게 안 맞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 게다가 지 재산도 아닌 걸로 허세를 부리는 인간이라. 이 번호 이제 차단할게. 네 같은 쓰레기 번호가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것만으로도 창피하거든. 그럼 네 수준에 맞는 여자 잘 만나. 뭐 그런 여자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수빈아, 잠깐만! 끊어버렸네. 빌면 받을 줄 알았는데 진작 잘할걸. 그럼 그 건물 내 거 되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씨. 일주일 후 집. 아유, 오랜만에 집 오니까 좋다. 역시 집이 최고야. 그러니까 나도 집에 엄마 있으니까 좋다. 엄마 입원해 있을 때 집이 텅 빈 것 같아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퇴근하자마자 엄마 병원에 들른 거야? 우리 딸이 아주 효녀네. 그럼 나한테 엄마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네. 에이, 수빈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엄마가 갖고 있는 건물 말이야. 그거 이제 너한테 줄게. 너가 관리해. 어? 엄마 건물을 왜 나한테 줘? 갑자기 쓰러져 보니까 알겠더라. 내 몸이 언제 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단 걸. 네 아빠 따라갈 일도 얼마 안 남았단 걸. 어차피 너 주려고 산 건물이었어. 운 좋게 가격도 많이 올랐고 엄만 이제 늙어서 잘 관리도 못하겠어. 그래도 우리 딸이 성격이 꼼꼼하기도 하고 돈 관리도 잘하니까 엄마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만 그간 모은 돈으로 앞으로 거뜬히 사니까 이건 너 가져. 아버지 유산이랑 엄마가 그동안 번 돈으로 산 건물이니 어차피 네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살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이걸 갑자기 주면 어떡해. 애초에 이 건물 내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번에 파혼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론 그런 나쁜 사람들을 미리 끊어낸 게 다행이지 싶다가도 지금까지 모든 걸 네 힘으로 해결해와서 이런 일도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 진작 너가 부모 도움받는 거에 익숙했으면 혼인 자금 좀 부족하다고 바로 그런 대접 받을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치료비 너가 다 내게 한 것도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그걸로 무시까지 당했다고 하니까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도 그런 취급 받지 말라고 일찍 주는 거야. 어차피 너 결혼하려면 주려고 맘먹고 있었고.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엄마 도움 많이 받은 거지. 그리고 치료비는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그걸로 무시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어찌됐든 우리 딸 충분히 대접받았으면 좋겠어서. 엄마 부탁 안 들어줄 거야. 엄마 이제 그냥 모은 돈으로 마음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알았어. 엄마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고마워, 엄마. 고맙긴. 이렇게 착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야말로 고맙지. 6개월 후, 시댁. 아니, 어떻게 6개월 사이에 아파트 값이 반값이 돼? 이게 말이 돼? 그러게 말이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어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는데 그냥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걸 팔면 난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래도 더 내려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이게 내 유일한 재산인데. 엄마, 이참에 그냥 아파트 팔고 조그마한 오피스텔로 이사 가면 안 돼? 나머지 차익은 나한테 넘기고.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아파트 판 돈을 너한테 왜 줘? 어차피 내 돈 될 거잖아. 그냥 미리 줘.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수빈이 건물은 그새 몇 배가 뛰었던데. 아이, 원래대로였으면 지금쯤 가만히 누워서 달에 몇 백씩 꽂히는 생활을 누렸을 텐데. 내가 돈이 좀 있어야 그런 비슷한 여자라도 만날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돈 줘. 어?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까지 부족한 것 없이 키워줬더니 엄마 유일한 재산까지 노려. 너한텐 국물도 없으니까 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왜 그래?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나한테 넘길 거잖아. 누가 그런 소리래.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니까 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네가 돈 벌어서 부모 부양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부모 재산 뜯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당장 나가. 네 같은 자식 나도 필요 없다. 아이, 엄마. 엄마까지 이럴 거야. 어? 당장 나가라니까. 아, 왜 물건을 던져? 아이, 나 나간다고. 그니까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성격이 점점 난폭해져? 이놈이 어디서 엄마한테 버릇없이 당장 안 나가. 아이, 나간다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날 저녁 엄마 건물 앞. 아, 이 건물이 거의 내 거였는데 이제 와서 연락하면 안 받아주려나. 그래도 시간 꽤 지났으니 나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냥 한 번 더 꼬셔볼까? 차단 아직 안 풀었으려나. 어머, 이게 누구야? 어? 수빈아! 오랜만이네.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연락을 왜 해?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내가 말했지? 그 한심하고 찌질한 사람 하나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뭐, 한심하고 찌질? 그러는 당신은 누군데? 나? 수빈이랑 곧 결혼할 사람인데. 뭐, 결혼? 야,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놈이랑 결혼을 해? 어? 너 설마 바람 피웠냐?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긴 머리에 똥 만들었으니 여태 이렇게 사는 거겠지. 드디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았거든. 넌 아직도 여기 기웃거리고 있는 거 보면 못 찾았나 봐. 하긴 사는 것도 이상하지. 너? 아니, 어이가 없어서. 나도 여자 있거든. 너보다 훨씬 괜찮은. 아, 그러세요? 그 여자가 근데 건물은 없나 보네. 무슨 간식 달라고 애원하는 강아지 마냥 내 건물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 보면. 자기야, 그냥 이해해. 이제 와서 배가 아픈가 보지. 그러는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데? 아, 나 얘기하는 거야? 나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 앞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갖고 있어. 수빈이에 비해 약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 재산 믿고 까부는 너보단 나을걸. 뭐라고? 아이,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말이야, 자꾸 내 건물 앞에서 서성이면 나도 기분이 그리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건물에 얼씬도 하지 마. 이 건물은 한순간도 네 거였던 적이 없거든.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는 네 심정도 뭐 불쌍하긴 하다만. 나도 그냥 지나가다 한번 와본 거거든. 나도 다신 안 와. 그래주면 고맙고. 다시 또 이렇게 서성거리기만 해봐. 그땐 내가 가만 안 둬. 알았냐? 야, 빨리 꺼져. 간다고. 주먹은 왜 들고 난리야? 그러니까 빨리 꺼지시라고요. 지금 가고 있잖아. 간다고. 아휴, 끝까지 찌질하네.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무사히 결혼을 했고 지금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저와 비슷하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돈도 차곡차곡 모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비슷하다 보니 이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이 제일 행복하고 편하게 느껴지네요. 엄마도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하고요. 건물 앞에서 전 남친을 마주한 이후 전 남친 주변인들로부터 여러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전 남친은 그렇게 자랑하던 엄마 아파트를 팔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려다 쫄딱 망해서 지금은 엄마와 함께 옥탑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돈 개념이 없단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파혼을 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도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전 남친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급기야 사채까지 써서 회사의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회사까지 잘렸다고 해요. 아마 전 남친 엄마가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늘 그랬듯 제 인생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엄마도 건강을 잘 회복하셔서 주말엔 종종 저랑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곤 해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제 옆에 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